이 야, 나는 이 돌대가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지가 느껴져요. 아니 실력이 없으면 머리라도 좀 있던가 좀 생각이 있던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가 그런 세력은 있을지 몰라도 반의라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참, 정치적 이득? 무슨 정치적 이득이냐? 그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까지 갔다 와서 그런 대우를 일본이 이제 방한한 사람들 일본 국빈 대우라든지 뭐 그런 급이 있잖아요. 4등급 중에서 맨 마지막 등급. 이런 대우를 받고 와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가져온 이득은 무엇이냐? 전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을 우리가 먹는 이득?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등의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먹는 거야. 내가 외교하고 돌아왔더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미친 새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져서 우리 얻는 이득이 크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얻는 이득은 사실상 없어요. 이 얻는 이득이 뭐냐 그러니까 미래.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가 목표이거나 성과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얻어서 한국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외교지. 그럼요. 요거를 근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가 시작한 거예요. 본인은 오므라이스 먹고 싶었던 오므라이스 먹고 온 이득이 있겠죠, 본인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득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인증받는 정도가 자기가 얻는 이득이잖아요. 이거 우리 성렬이 잘하네. 아리가또. 이게 윤석열이 얻는 이득이지만 한국 사람이 얻는 이득은 없어요. 이거를 적반하장으로 이걸 이용해 먹는 세력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반발하는데 요거를 갖고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다 망했어. 근데 얘들은 좀 심해. 호통을 치죠. 국민들한테. 오늘 박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 언론에서 뭐 그동안 후쿠시마산 수입하는 문제랑 그다음 독도 문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일본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 이렇게 박진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를 지금 우리가 못 믿을 믿겠다. 수가 없습니다. 뭐 제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보도가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16일, 17일 날 일본 간다? 대통령실 정해진 바 없다? 근데 일본 갔어. 거기 가서 지소미아 어쩌고저쩌고 할 거다? 일본 보도가 먼저 나왔어. 대통령실? 거기에 정해진 바 없다? 나중에 또 그게 일본 보도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독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정부 말을 믿겠어요? 근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국무회에서 한 말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수십 차례 사과를 표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 국민을 믿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일본 대변인 하세요. 그러니까 저 기시다 정부의 윤석열 대변인이잖아, 저게. 저게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정부가 대외용으로 뭐 어떤 정국을 풀기 위해서 사과한 적은 꽤 있죠. 그런데 일본의 국회에 돌아가면 아니다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오부치 담화 이후에는 사과다운 사과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를 수십 번 했다고 일본을 편들면 어떡해? 개인 피해 배상 남아있죠. 솔직히 남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남았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남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개인 피해 배상은 모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대한민국에 일본이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까? 그 개인들한테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를 본 그 개개인한테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본인이
일본을 옹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물컵 반은 우리가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차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물컵 반을 채울 기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한테 위안부 문제, 과제를 더 던져준 격입니다. 대한민국이 물컵 반 채운 것마저도 지금 일본은 그걸 본인들이 마셔버리든지 아니면 그 어디 갖다 버려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언론에서도 자, 세게 한국은 세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어부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진정한 반성을 했다고 하는 게 김대중 어부치 담화잖아요. 그 이후에 아베로 바뀌면서 일본의 입장이 돌변을 해요. 그쵸. 그 아베가 지금까지 기시다 포함해가지고 아베 방향성으로 갔어. 군국주의 부활. 우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중국 등에는 사과를 하고 배보상까지 했던 일본이 한국 강제동원 문제에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 사람들은 원래 일본 우리나라 국가의 사람들이었다 같은 막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입장 변함없냐?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시다 이름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받아내고 싶은 거죠. 쉽게 표현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김대중 어부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사과한 거다. 이런 미친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고요. 지금 기시다가 한일회담 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협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레드라인 넘었다 그러는데 진짜 선 넘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대화 공개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러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비공개 협의를 할 때 일본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웬만해 어떻게 했으면 일본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것까지 주다니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김태효가 했던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비공개 협의한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대체 이런 내용들이 오갔는지 오고 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김태효가 와서 일본은 문제 없다고 한다. 지가 쉴드를 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있잖아. 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이 좀 긍정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더 편하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기시다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한국이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김태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아시다시피 방사능 누출은 안 됐고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자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한 말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기시다는 윤석열이 그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지. 그러면서 김태효 통해서 요거를 실드 친 겁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제 규정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국제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규정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대한민국의 그 후대를 위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 오염수 처음에 방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협조해 달라. 일본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했다라고 일본 언론 포함해서 NHK 방송에서도 다 이거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공개하라고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는 예.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희한하죠. 일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비어 있으면 남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고집은 엄청 세잖아요. 야, 이런 거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이용해 먹는 건 저잖아요.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심각한 게 독도 문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유 참. 독도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설마 독도를 내주겠어? 이게 아니고 기시다가 윤석열하고 지금 공동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강제징용 문제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문제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일본의 이런 입장이 1945년 이전에 한반도의 지위는 일본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 강제 동원되신 분들이 일본 국민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게 독도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951년. 뭐냐면 1945년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자체가 미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하면서 저게 지금 일본의 그 당시에 총리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이 다시 정식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그 당시에 한국에는 효력이 없는 일본에만 적용되는 조약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엔 효력이 없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영토 등 같은 것들이 규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 뭐 등등등 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규정을 지으면서 일본은 여기까지라는 규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독도가 예외가 아니었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에 이미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생뚱맞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48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본 입장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건국절 논란 하잖아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본의 주장과 동일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는 니들이 주장할 수 없어. 이 주장이거든요. 그때 강제 동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뺏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는 아예 소멸됐고 일본의 나라였다. 지금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계속 일본의 나라였다. 그런 건데 참으로 뻔뻔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주장은 억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되기 전에 한반도 전체는 일본 거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독도 자체가 일본 땅이라고 했으므로 그것이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여러 고문서를 통해서 증명된 바가 이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건국절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 주장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 돼버린 논리를 만들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 윤석열은 생각이 없고 기시다는 염치가 없는데 이런 최악의 조합이 만나서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 역사까지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이런 사람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근데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에 전방 국가가 일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게 유럽 여러 나라들이 주권을 뺏겨요.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관례적으로 국가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주권은 일단 뺏겼지만 국가는 소멸하지 않은 것. 한국이 1919년 3.1 혁명 이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것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한국을 독립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한국군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참전할 수가 없었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지금 그거를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작자들이고 그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게 지금은 윤석열인 거죠.
걸프전 때도요. 주권을 빼앗겼던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권을 빼앗겼지만 국가는 소멸되지 않고 국가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 소련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많은 국가들도요. 51년 동안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주권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 전에 국가로서는 다 국가성을 유지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만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니다. 니네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민국이란 조선인이 아니었고 일본인이었다. 그때 당시는 조선은 없고 일본 땅이었다.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독도 문제가 뭐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최소한 생각을 해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이야기할 때는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누구 믿을래 하니까 우리는 일본 믿을 거야.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초절하게 버림받고 있다 본데. 이번에 윤석열이 G7 초청받았잖아요. 좋텐다 진짜. G7 초청해줬어. 아우 고마워. 이게 윤석열의 약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G7 정상회의에 처음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돼서 가서 많은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한번 회담 한번 하려고 그렇게 서로 막 문정성시를 이루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도 거의 안 하던 사람들이 G7에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보도가 막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그 전에 과거에 이명박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독도에 관련해서 국민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 눈치도 너무 보지 않는다. G7에 이제 이번에 의장국이 일본이니까 초청국인데 본인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명분이 있고 무슨 그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여기 초청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일본의 티켓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냐? 관람권, 관람권. 입석.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솔직히 친일? 윤석열 정권은 친일이 아닙니다. 숭일입니다. 완전 납작 엎드린 숭일 정권을 그렇죠. 매국 정권인 걸 이번에 밝힌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이거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본이 완전 과제를 다 던졌어요. 윤석열 정권 니네가 다 해결해가지고 와. 그런데 너무 웃겼던 것은 바로 직전에 기사만 하더라도 일본이 G7 초청국을 대한민국을 고려 중이다. 이런 언론이 나왔고 어젠가요? 초청한다라고 어제서야 허락이 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 윤석열은요. 사후매 숙제 같은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주고 그 대가로 G7 가는 사실 큰 의제가 없고요. 이런 게 있어요. G7을 하게 되면 각국의 G7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들이 따로 모입니다. 먼저 모여요. 의제도 조율하고 그러면서. 그때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환영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한다. 이걸 받아내려고 해요. 근데 그 영국에서 G7에 있을 때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요.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듣고 싶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 규모가 세계 베스트 10 안에 들면서 충분해. 앞으로 G7 말고 G8, G9 뭐 또는 G10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멤버화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윤석열이 일본의 수건 사업인 것들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가로 윤석열의 정치적 이득일 뿐 G7이 한국 국민들이 얻는 이득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번에 기시다가 윤석열 만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 근데 인도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인도 가서 인도 총리도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내가 G7으로 초대받아 간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 인도, 한국 뭐 여러 나라들을 지금 초청국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나라. 베트남 어떤 나라입니까? 작년에 중국이 무역 적자국이 됐을 때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가 베트남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해버렸죠. 배상해라고 했더니 항소. 이 미친놈의 정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끌어내려. 저 기시다가 윤석열을 초청해서 그걸 하려는 게 아닌가 갑자기 푸나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는데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오염수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시키려는 게 아닌가. 1.8리터 되네요. 정도, 1.8리터 정도 그냥 완샷하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우리 한국 통일부 장관이 일본에 방문한다 뭐 기사가 막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18년 만이래요. 18년 만이란 건 뭐냐? 그때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이제 그 총리가 이제 아베 그 1세대 총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 눈치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본이라고 통일부 장관이 일본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은 더 강경하게 우리나라를 완전 무릎을 꿇리는데 근데 우리는 통일부 장관도 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아이고 머리는 비었는데 고집만 세면요 부부 사이도 이혼감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돈도 못 벌어 영업사원이라고 나가서 맨날 술만 처먹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폭정을 해. 야, 뭐 내가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지금 비판해? 뭐 그러면서 막 가정 폭력하고 이러는 게 윤석열 모습이잖아요. 아니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바로 너야 이 새끼야. 좀 열받네 진짜. 저는 이제 역사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라고 했던 윤석열 정권은 솔직히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네.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윤석열 기록될 임기 겁니다. 못 채운다고 봐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서동요를 부르면 내려갑니다. 그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자, 최두열님 작년에 안동소주 가져다 드릴 정도로 각 스튜디오가 가까운데 멀어졌네요. 어떤 분이시지? 오, 감사해요. 어쨌건 다음에 맑고 향기로운 사람님, 김두비두바님, 소영님, 김성희님까지 감사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님, 푸나님 더 시게 욕해주세요. 그렇게 못해요. 더 세게 욕 많이 하면 안 돼요. 더 세게 해주세요. 분노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